40대 빡티님은 키 172cm에 체중 90kg까지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뚱뚱한 체형이었고 근육이 없는 물살이라 살이 정말 쉽게 잘 쪘습니다. 출렁출렁한 몸을 40년 넘게 유지했던 진성 돼지였다고 합니다. 최애 음식들은 짜장면, 햄버거, 라면 이런 밀가루 음식들이나 가공식품이었고 거기에 소주와 맥주, 안주를 날이면 날마다 입속에 때려 넣으며 막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40년을 넘게 살면서 다이어트를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주체 못할 식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이 아닌 무조건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달리기나 걷기, 줄넘기 등과 같은 운동을 해서 저체중에 가까울 정도로 체중을 감량했던 적도 있었지만 급격하게 요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돼지로 거듭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가고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니 살찌고 외형이 꼴보기 싫어지는 것뿐 아니라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왔고 허리가 아파서 입원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커가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무작정 하루 10,000보에서 20,000보 걷기를 시작했지만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걸으니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식단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빡티님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6개월간 20kg 이상을 감량하고 6개월 동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식단에서 살 빠지는 영양소 추가.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먹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네, 그쵸. 어떤 습관이 있으니까. 네. 그전에는 좋아했던 음식이 뭐 라면이나 네. 짜장면이나 피자 이런 거를 막 먹어서 배를 불렸는데 네. 먹지 않던 그 채소 야채를 상 위에 깔아놓고 막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야채들을 많이 먹으니까 네.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그렇죠, 네. 원래 먹던 양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빡티님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할 것도 없이 평소에 먹는 것과 거의 똑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라면, 짜파게티, 고기, 햄버거, 치킨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물론 감량기 동안에는 살찌는 음식들을 먹는 횟수를 조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동안 거의 먹지 않았던 채소를 무조건 상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도 흰쌀만 먹었는데 현미랑 반반 섞어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부른 건 이전과 똑같은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고기, 밀가루, 약간의 김치 정도가 전부였다면 지금 먹는 것의 절반은 채소가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만감은 늘고 먹는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속도도 엄청 빨랐는데 채소를 같이 먹으니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많아지고 밥도 천천히 먹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신기한 경험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빡티님은 다이어트 이후로 식사를 할 때 거의 채소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서 마트에 들러 제일 먼저 채소 코너로 달려갑니다. 특히 상추를 가장 즐겨 먹는데 2-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씻어서 냉장고에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물론 식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밥 먹을 때 채소를 좀 더 먹어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는 노하우라고 합니다. 둘째, 저녁형 간헐적 단식. 야채랑 간헐적 단식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침은 원래 안 먹었고요. 점심 일반적으로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끼리 밥 먹고 저녁에 약간 폭식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 근데 이제 야식만 먹지 말자 이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한 6시에서 9시 요 사이에 저녁을 먹고 9시, 10시 이후는 거의 안 먹었어요. 야식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는 걸 좀 끊었던 거죠.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나 요즘 마음이 아프다. 나 좀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 하면서 다 이제 캔슬을 했던 것 같아요. 빡티님은 원래부터 아침을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면서도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야식은 참고 아침을 건너뛰어주며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며칠 하다 보니 금방 적응되었다고 합니다. 공복이 길면 점심때 절정으로 배가 고파지고 그때는 상추나 당근, 고추, 가지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량기 때는 점심과 저녁을 먹는 식사 패턴이었다면 유지하면서는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 저녁을 먹고 때에 따라 약간의 간식을 먹는 패턴으로 바뀌셨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 이후에서 자정 사이 너무 배가 고프거나 야식이 먹고 싶으면 아몬드 한 줌을 먹어서 공복을 달래주는 것이 빡티님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셋째, 아주 사소한 근력 운동. 허리가 아프고 유산소 운동을 하기 쉽지 않아 난생 처음으로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틈날 때 팔굽혀펴기를 하고 TV를 시청하면서 불가리안 백 10kg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을 했습니다. 체중을 감량한 이후 고관절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건강도 좋아져서 일주일에 3회 정도 걷고 있습니다. 걷는 동안 정말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리버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 빼기가 힘들죠? 다이어트라는 게 안 먹고 운동한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힘듭니다. 생각을 좀 바꿔서 내 일상에서 내가 먹는 것들만 조금씩 바꿔줘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체중 감량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밥상에 야채를 풍성하게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가벼워진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위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하게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들 리버트 채널을 보면서 원하시는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리버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리버트 채널을 보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존재 화이팅! 리버트님 저 항상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도움 많이 됐고 물론 저희 상황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했겠지만 저 리버트님의 영상이 아니었으면 네네.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고맙고 정말 고마워요. 뭔가 저는 피드백을 받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되고 감사하고 그렇게 건강을 찾으신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소식을 저한테 또 전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빡티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응원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빡티님 그리고 리버트 구독자면은 마지막 구호 아시죠? 우리 존재 화이팅!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